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MixMA라고 해서 Mixed and Masked Autoencoder for Efficient Pre-training of Hierarchical Vision Transformer로 CVPR 2023년도에 나온 논문입니다. 앞서 선동 오빠가 발표해주신 논문이랑 비슷한 분야의 논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순서는 논문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자분을 살짝 찾아봤는데요. 홍콩 대학교 다니고 계신 PhD 과정을 수행하고 계신 분으로 1저자로 쓰신 논문들을 쭉 봤을 때 최근 들어서는 믹스된 어떤 거와 마스크드된 기법을 사용을 해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좀 더 제너럴하게 사용하는 기법들에 대해 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제가 올해 한 3월쯤에 MA 관련돼서 발표를 했던데요. 오늘 발표할 내용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셀프 스포바이스 러닝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 예정인데, 셀프 스포바이스 러닝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태스크를 하기 이전에 프리텍스트 태스크로 라벨링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도 특정 데이터를 가지고 먼저 셀프 스포바이스드하게 학습을 진행을 하는 건데요. 특정한 태스크로 데이터를 학습한 다음에 이 학습한 모델을 가지고 와서 트랜스퍼 러닝을 보통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버트라는 모델에서 NLP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었는데, 버트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태스크로 진행을 했습니다. 프리텍스트 태스크 같은 경우에 첫 번째로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문장 시퀀스가 있을 때 그 중에 임의로 토큰을 마스킹을 하고 그 마스킹된 토큰을 맞추는 방식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몇 가지의 센텐스가 있을 때 그 센텐스의 순서를 예측하는 방식의 NSP, 이렇게 두 가지의 프리태스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전에 이 두 가지 중에서 트랜스포머가 비전으로 넘어오면서 프리텍스트 태스크로 넘어오게 된 게 MLM에서 MIM,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을 많이 발전시킨 모델 첫 번째는 BEIT로 버트 프리트레이닝 오브 이미지 트랜스포머입니다. 이미지를 이 버트에서 사용한 거 거의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 이미지를 패칭으로 나눴을 때 각각의 패치가 갖고 있는 피처들을 뽑기 위해 토크나이저를 사용을 하고요. 그 패치들을 랜덤으로 마스킹을 했을 때 마스킹된 거를 인코더에 그대로 넣어서 그 마스킹된 부분이 갖고 있는 그 피처를 이 인코더에서 학습했을 때 잘 뽑아내는지를 둘 사이의 에러를 계산을 해서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미지가 이 BEIT의 논문에 나와 있던 사진인데요. 파인 튜닝을 굳이 하지 않고 프리트레이닝만 진행을 한 다음에 언씬 이미지에 대해서 각각 포지션에 맞는 어텐션 맵을 뽑아봤을 때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이닝만 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도 각각의 이미지의 어텐션을 잘 뽑아내는 걸 볼 수 있고, 이 이후에 SIM-MIM이라는 좀 더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을 좀 더 프레임워크화 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요소들을 바꿔가면서 어떤 게 좀 더 제너럴하게 제일 잘 학습이 되는지를 했을 때, 마스킹 패치 사이즈는 어떻게 했을 때 제일 좋은지, 아니면 이거를 인코더 아키텍처마다 적용했을 때는 어떤지, 그리고 프리딕션 했을 때 그 타겟에 대해서 어떤 로스를 써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적용을 했을 때의 대표적인 논문이고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앞서 SIM이나 BEIT와 좀 다르게 마스킹된 토큰을 굳이 넣지 않고 마스킹을 했을 때 남은 비저블한 토큰들만 인코더에 넣었을 때 이를 다시 이미지화 다시 시키고 디코더에서 마스크드 된 부분을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게끔 프리테스트 태스크를 진행한 논문이고요. 마스킹 레이쇼를 한 75%까지 했을 때도 오른쪽과 같이 그 마스킹된 부분에 대한 스트럭처한 인포메이션들을 잘 복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CVPR 2023년도에는
사실 이전에 나왔던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 논문은 수식 관련된 증명 거의 없이 이렇게 실험적으로 했을 때 잘 됐다라는 걸 보여줬던 논문이었는데 이거를 수식적으로 증명하는 논문도 나오면서 MA를 좀 활용하는 방식의 방법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모델들 BEIT나 SIMMIM이나 MA 같은 경우에 모두 공통적으로 마스크 심벌을 사용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논문의 저자분들은 이 마스크 심벌을 사용한다는 것에서 이제 단점을 뽑는데요. 마스크 토큰을 사용하는 거의 단점이라고 짚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프리트레이닝과 파인튜닝의 인컨시스턴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스크 심벌이 갖고 있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포메이션에 좀 너무 많은 컴퓨테이션을 쓰게 된다는 점입니다. 프리트레이닝과 파인튜닝의 인컨시스턴시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림으로 보면 BEIT와 SIMMIM 같은 경우에는 왼쪽 그림처럼 이미지의 패칭 중에 일정 레이시오 부분을 마스킹을 한 다음에 이걸 리컨스트럭션 하는 것을 태스크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파인튜닝에 직접 사용하고 싶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파인튜닝을 할 때를 보면 결국에는 그냥 인풋 이미지로 특정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하고 싶다면 인풋 이미지를 넣었을 때 세그멘테이션 맵이 나오도록 파인튜닝을 하게 될 텐데 그렇다는 건 파인튜닝에서는 마스크 심벌을 볼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프리트레이닝과 파인튜닝 사이에 인컨시스턴시가 발생한다라고 저자분들은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의 웨스팅 컴퓨테이션 같은 내용은 SIMMIM도 그렇고 MA도 그렇고 절반 이상의 레이시오를 마스킹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을 리컨스트럭션 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그렇다는 건 아무리 트랜스포머라고 할지언정 그 패치들 간의 관계를 계산하기 위해서 정보가 아예 없는 패치들에 대한 계산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꼽으면서 믹스 MA는 이 두 가지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사실 BEIT나 SIMMIM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심벌을 사용을 하지만 MA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저블 토큰만 사용을 해서 마스크된 심벌을 사용을 하지 않는데 그러면 MA는 어떤 한계를 갖고 있냐라고 했을 때 이 저자분들은 하이라키컬 VIT에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기서는 SIN을 지목을 하는데요. SIN 같은 경우나 하이라키컬 VIT를 사용을 하게 되면 윈도우마다 이렇게 로컬하게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보통 여기서 사용하는 기법들은 대부분 다 랜덤 마스킹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릴레이트 웍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 계산을 하게 되는 윈도우 안에서 아예 정보가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는 단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MA를 하이라키컬한 VIT에 사용을 했을 때 좋지 않은 성능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단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믹스 MA의 목표는 BEIT나 SIMMIM 같은 경우에 하이라키컬한 VIT에서는 사용을 할 수 있지만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장점들만 뽑아내고 그리고 MA가 갖고 있는 장점들만 뽑아내서 마스크 심벌을 없애면서 하이라키컬한 VIT에 좀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할 수 있는 기법을 생각해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A가 하이라키컬 VIT에 사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이전 연구가 있는데 첫 번째는 UMMA라고 하는 논문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라키컬 VIT에 넘어갈 때 그 윈도우 사이즈 내에서의 정보가 없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윈도우 사이즈마다 랜덤 레이시오를 넣어서 마스킹을 해서 진행한 논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린림이라는 논문입니다. 이거는 앞서서처럼 그 윈도우 그룹마다의 마스킹 레이시오를 다르게 한 건 아니지만 랜덤 마스크 레이시오를 돌렸을 때 나오는 그 패치들이 속할 그룹을 임의로 이렇게 모았을 때 개수를 기반으로 여기서는 옵티멀 그룹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최적화된 게 그룹을 만듭니다. 그 윈도우마다. 그래서 그걸 모았을 때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마스킹을 하기 좀 더 용이하게 만들어서 윈도우마다 이렇게 여기서는 리킹을 막는다고 하는데 다른 윈도우에 갖고 있는 패칭들이 이렇게 어텐션 계산을 할 때 넘어가지 않도록 방지한다는 의미로 연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하고 싶었던 믹스 MA 메소드를 보면 상당히 간단합니다. 하이라키컬 인코더는 스윙 트랜스포머를 그냥 그대로 갖다 쓴 거고요. 앞에 달라진 부분은 인풋 데이터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MA가 사용했던 방식과 비교를 해보면 원래 기존의 MA는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마스킹 레이쇼를 곱해서 비저블한 패치를 뽑았다면 믹스 MA는 여기서는 2개를 예시로 들었는데 2개의 이미지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이미지와 두 번째 이미지에 각각 마스킹을 딱 이렇게 구분해서 뽑은 다음에 그걸 하나의 이미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인코더에서 피처를 뽑아내고 그걸 다시 언믹스, 그러니까 원래 이미지 포지션으로 다시 돌려보낸 다음에 MA에서 했던 것처럼 디코더를 통해서 타겟 이미지의 리컨스트럭션을 프리트레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때에도 조금 단점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전에 했던 MA와 다르게 2가지의 이미지를 임의로 섞다 보니까 이 저자분들이 실험을 하실 때 수렴이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믹스 인베딩을 사용을 합니다. 원래 이미지 2개가 있을 때 이거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미지를 믹싱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트랜스포머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결국에 이렇게 쭈르륵 펴져서 패치 인베딩과 리니어를 넘어서 이렇게 지나간 패치 인베딩과 포지셔널 인베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실 이미지 2개가 섞인 거기 때문에 이미지 2개가 다르다는 걸 표시하기 위한 믹스 인베딩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믹스 인베딩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미지끼리는 같은 토큰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고양이를 A 토큰으로 잡았는데 A 토큰들을 고양이 위치에다가 추가를 하고 강아지 위치에다 B 토큰을 추가하는 등 이렇게 같은 이미지의 그룹별로 토큰을 다르게 추가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같은 이미지에 있더라도 다른 이미지라는 거를 구분을 해내고요. 두 번째로는 인코더에서 셀프 어텐션을 진행을 할 때 각각 다른 이미지 간의 어텐션을 계산하지 않도록 마스킹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행한 실험 셋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넷을 기반으로 프리트레이닝을 실험을 했고 다운스트림 태스크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랑 오브젝트 디텍션 그리고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과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각각 모두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넷을 기반으로 했을 때 다른 CMI나 MA보다 좋은 결과를 낸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비교적 에포크가 좀 적게 든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각각의 이미지셋에 대해서 다운스트림을 진행을 했을 때 플롭스와 어큐러시를 보여준 건데 플롭스에 비해서 어큐러시가 믹스 MA가 월등히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진행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믹스 MA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색 처리된 부분은 실험을 직접 진행한 게 아니라 페이퍼에 적혀있던 리저트를 갖고 온 부분입니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도 적용을 했을 때 다이노나 MA보다 믹스 MA에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에블레이션 스터딩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컨텐트를 여기서는 이미지 2개를 믹스를 했는데 다른 컨텐트들로 이 마스크 심벌을 바꿨을 때 성능이 어떤지를 비교를 했을 때 믹스 됐을 때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듀얼 리컨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진행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 프리트레이닝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대부분의 예시를 이미지 2개로 들었지만 마스킹 레이시오를 했을 때는 4개의 이미지를 각각 0.75씩 해서 결국 0.25씩만 남기고 트레이닝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이 보였고 에포크 또한 높일수록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믹스 인베딩 같은 리듀싱 디피컬티 컨버전스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실험도 진행을 했을 때 모든 것을 다 사용했을 때가 가장 성능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디스커션과 컨클루전을 보면 결국에는 마스크 심볼을 없애기 위해서 2가지의 이미지 혹은 더 이상의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듀얼 리컨스트럭션 사용을 했을 때 하이라키컬한 트랜스포머에서도
월등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컨트리뷰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